자, 안녕하십니까. 코백클럽 나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힘차게 재차 반등을 시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잘 매매를 해야 되겠죠. 내동매매 주의하시고. 자, 강남선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이번 기회에 굉장히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주식 바닥권을 잘 잡아들여서 이번 신나게 증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꼴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렘데시비르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역시 이번 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말을 할 적에 매수권에 오면 과감하게 가만히까지 벌리고 쓸어 담으라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 매수권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매수권에 올 적에 그 매수권을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멀거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은 자 어저께 그저께죠. 네, 이틀 전에 오전 해보 붕괴되고 난 다음에 해보 지지받았을 적에 그 다음에 3일째, 3박자. 그러니까 하나, 둘, 1차, 2차, 3차 방향이 갈 적에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럴 적에 또 장중에 3일째라 하더라도 시가 이하, 오전에 근접할 때 확 쓸어 담고서 급등하면 단타도 하고 단기도 하고 중기도 하고 비중을 맞춰서 무조건 쓸어 담는다고 해갖고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비중 자체를 몇 프로 정도는 단타, 단기를 이렇게 병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기는 3일째, 중기는 5일째, 목표치는 상단 추세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난번에 1900이 붕괴된 그 시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는 것이지 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방향성을 따라서 지금 1823이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현재 70포인트, 8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은 그 붕괴된 19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거기까지다. 근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강하면은 근접 돌파할 수도 있겠고 약하면 근접하다 다시 되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표치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될까요? 코스닥도 현재 보면 이제 저항대 와 있네요. 그래서 내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급등할 적에 추격 매수 주의해라. 추가 상승세 주의해라. 이렇게 내일부터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일 모레가 옵션 많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거래가 좀 늘었죠. 내일도 이제 거래가 늘 것 같은데 내일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급등할 적에 추격 매수에 주의하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코스피 설명드리고 나서 코스닥도 제가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게 되면요. 4월 2일 날 제가 이제 5위선에 대한 붕괴가 됨에 따라 일단 쌍바닥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계는 하겠지만 5위선에 대한 회복 시는 다시 한번 재매수와 함께 5위선 매매를 이어간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재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도 5위선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옵션 만기 포지션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옵션 만기 포지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파란색으로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선물을 빼도 선물 포함한 흐름 자체가 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시점에서 일단 하락을 해야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와 이 ETF 쪽에 대한 수급으로 봤을 때도 하락에 대한 인버스 쪽에 대한 배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3월에는 만기 포지션 하락이었지만 지금은 상승 포지션과 함께 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장이라는 개념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최근에 유가에 대한 좀 급반등도 좀 나왔고 현재 해외 어떤 그 유럽이랄까 미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한다 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향후에 셧다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가파른 상승세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면서 결국 코로나는 종료될 것이고 렘데시비를 비롯한 이런 치료제가 나오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함에 따라서 큰 장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래서 고객예탁금에 대한 급증, 고객예탁금 잠깐 볼까요? 이 고객예탁금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역사에 유례없는 고객예탁금의 증가가 이뤄짐에 따라서 뭐 동학농민 운동이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개인의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테마 장세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고 있죠. 이거는 이제 3월 달
3월 11일 추세 붕괴가 된 전저점 붕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코스피도 그때 척추가 부러졌다 해가지고 1900에서 1400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1900에서 폭락이 나올 것이다 해서 1400까지 밀렸어요. 쭉 내려왔죠. 지금 그 붕괴했던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하락 마디만큼의 상승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보통 3분의 2 정도가 많이 올라온 건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 역별 상태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지금 분할 매도 관점에 접근해서 매도권 근접이다. 해서 지금 이제 팔고 나서 나중에 좀 반락을 이용한 재매수가 좀 안전할 것 같고 큰 그림에서는 이제 시작이에요. 단기는 그런 거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그널 막 돌파했고 결국은 어차피 코로나의 종류가 앞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둔화됨에 따라 계속 크게 밀리기보다 순간의 어떤 단기적 반락 이후 한 번에 뻗는 장이 다시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코로나의 종료 둔화 가능성에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 조종시 매수겠지만 짧게는 단기적 대응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코스피 또 이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수 바닥 시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회사채 매입 얘기가 나오면 아마 시장의 반응은 좀 틀려질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렘데시비르 이제 성공 얘기가 나오면 또 시장의 반응은 틀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대로 1450포인트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회사채 매입 얘기 나오고 급반등이 나왔고 이제 이번 주에는 렘데시비르 생산 확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인 임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생산을 확대한다는 부분은 4월 10일까지 중국의 이제 임상이 완료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임상 결과를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식적으로 임상 3상에 성공했다. 그리고 치료제로 정식 승인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과는 오히려 또 틀리게 훨씬 더 강한 패턴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코로나, 유럽 코로나19가 정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증시도 안정세를 좀 찾는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쪽에 실적이 호조세가 나오면서 앞으로 또 반도체 업종도 투심 개선세와 함께 관심 있게 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업종은 실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계해야 되는 이제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돌파 그리고 이번 주 5주선 회복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적산병이 나오고 있죠. 중계 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주봉상으로도 과일권에 있지 않죠. 이제 투자 심리도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50 이상으로.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까지 올라왔습니다. MACD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장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요. 항상 지금 이런 장세 속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추격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번쩍거릴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또 출렁거릴 때 추격 매도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또 1분기 판매 실적이 이제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이제 IT, 전기차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미 과일권에서 좀 꺾이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IT, 전기차 위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중장기 하단 추세 부근, 중장기는 1450포인트대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는 이제 21선을 돌파한 만큼 중기는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주 짧게 봤을 때는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또 800포인트 가까이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돌파 안착하면서 급등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한숨 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황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나리네님. 네. 자, 내일하고 모레 정도 되면 또 옵션 만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지수가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금일 코스모학을 좀 볼까요? 자, 항상 코스모학을 보면 바닥에서 첫 번째 5일선을 보고 지지를 받고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5일선 매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5일선 매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닥에서 5일선을 보고 지지를 받고 추세가 전환된 상태. 자, 상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가 늘면서 투자 심리가 50. 요 3박자가 맞아야지만이 5일선 매매가 유의하다. 5일선이 꺾일 때까지. 근데 지금까지 안 꺾이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가져가야 되겠죠? 단지 이제 여기서 상단 추세가 저 10,000원에 가 있죠. 구분응선은 9,000원대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대기 매물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 이번 주 우상향으로 현재 추세는 전환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낙폭 과대해서 3주 연속해서 양선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거래가 터지지 않네요. 거래가 이제 만약에 주봉 상태도 좀 이식 매물, 대기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막 터져준다고 하면 역시 이제 상승으로 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단지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이 3개월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고점 매도, 반락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단 추세 지지받고 종가 개념으로 5일선을 회복하면 그게 이제 매수 관점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밑에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 그때 확 쓸어 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계속해서 단타, 단기 매매 비중 조절을 하면서 중장기 신고가 패턴으로 이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봉에서 하단 추세가 붕괴되면 또 월봉 장기는 월봉에서 하단 추세가 붕괴되면 그 자체가 바로 지지선도 되는 것이고 손절 라인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모학 2차 전지 관련주는 현재 추세가 잘 전형이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투자 심리가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올라가다가 잠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급등할 적에 추격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크 선생님. 예, 전 세계 증시에 대한 중심 주도 업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가 주도주다. 모트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우보에 대한 주봉 사상 최고대량 거래가 터지고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대면 접촉 분야,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비대면 접촉 분야에 대한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모트렉스가 현대기아차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자율주행차 필요한 ADAS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권에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항상 뭔가 큰 뭉칫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월봉상 사상 최고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이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닥 신저가 속에서 매집이 크게 이뤄지고 밴드 상단과 하단의 중앙선을 이제 막 돌파했습니다. 이제 막.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중장기 스윙으로 시장을 주도한다고 보시면서 이제 장기 상승 구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일봉에서 짧게는 5일선, 중기는 5주선 매매로 지속적인 약세봉 상투 찍을 때까지 이어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주봉상 장대양봉의 밴드 종가를 몸통이를 돌파했고 주봉의 밴드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탄력적인 국면에 진입한 만큼 그렇다고 내일 뭐 더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매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5일선 매매, 중기적 관점에서는 상투 찍을 때까지 5주선 매매. 붕괴가 되기 전에 상투 신호가 나온다거나 어떤 과열 신호가 나왔다. 예를 들어 뭐 매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적당히 매도, 혹은 강력한 저항권, 혹은 약세 신호의 발생, 지지권 붕괴, 이렇게 매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조 지표가 전부 다 과열권 들어간다거나 약세 신호가 고점에 나온다거나 뭐 5일선이 깨진다거나 이렇게 뭐 하락장형 음봉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어떤 신호가 났을 때는 그때 매도 조약 펼치면서 기준선 잡고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젠까지 볼까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흑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전환이다라고 이 MTNW를 비롯해서 각종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신고가 속에 흑산병이 나면 당연히 매도입니다. 이게 바로 고점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꺾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상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키트 쪽은 현재 매매를 이때부터 자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좀 두 종목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드림 시큐리티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고 꽤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좀 부각되면서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드림 시큐리티는 카카오 쪽에 이제 보안 솔루션 업체로 알려져 있죠. 무엇보다 이제 삼성 SDS 쪽에 또 국내 유일 블록체인 플랫폼 파트너사 넥스러제를 단독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매수권, 바닥권은 2020년도 이제 3월 25일 날이었죠. 대부분 3월 이제 중순 이후 지수가 이제 급락할 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시점, 대부분 이제 최저 바닥권에서는 노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죠.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빨갛게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까지 올라오는 시점, 그때가 대부분 첫 5일선 회복 안착하고 바닥을 시연할 때가 대부분 이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죠. 저 역시도 3월 24일, 25일 제가 MTNW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거의 풀베팅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회사채 매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선하고 쭉 5일선 타고 올라오죠. 아직도 상토 신호는 안 나왔죠.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기간 조정 국면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최근 들어 이제 2,600원대 이상에서 최대 매물대에서 이제 꺾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증 단가가 2,600원대 부근이죠. 그래서 아직 세력 매수 단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 상태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디지털 화폐 이제 발행에 따른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세계 각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지금 가속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좀 더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오늘 피력하면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일단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지난달 거래 없이 눌림목 나온 다음에 이번 달 첫 5개월 이평선 회복 시도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에 5개월 이평선 회복이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번 달부터 시작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는 전저점 부근이 지지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제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21선 매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제 YIK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YIK 같은 경우가 일단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대표적인 삼성전자 관련주로 볼 수 있죠. 제가 2020년도 3월 25일 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YI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분기에만 500억 정도 수주를 한 기업이죠. 반도체, 자회사 같은 경우 이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핵심 부품을 양산하는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회사는 3월 24일부터 해서 공시를 쭉 봤는데요. 그만큼 대표이사, 임원, 그리고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죠. 심지어는 최근 들어 4월 초반때까지도 임원들이 또 계속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21선 돌파 안착과 함께 이번 주 5주선 회복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적산병과 함께 중기적인 관점에선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실적이 그만큼 코로나19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양호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뭐 2분기에는 좀 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서버형 드램 가격이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아마 2분기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IK 일단은 일봉은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매매가 좋아 보이고요. 중기는 21선 매매가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림 시큐리티 잠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금융권 쪽의 블록체인 기반 인증 체계 구축 사업에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이제 이 YIK 반도체와 블록체인은 역시 IT 업종 내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해서 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스마트폰에 비해서 좀 더 코로나19에 거의 영향력이 없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역시 상반기 실적도 그렇게 급감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좀 더 역시 IT 업종 내에서도 이 두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안 업종, 반도체 업종. 그리고 앞으로 일단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도 1분기 판매량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어차피 4차 산업혁명 핵심 업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남선 선생님. 네. 자, 삼성전자가 이제 큰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저번 달에 사상 최고 대량거래 터졌어요. 뭐든지 사상 최고 대량 거래량은 큰 의미를 가는 거죠. 뭔가 변곡점이에요. 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 변곡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월봉의 20개월 이평선에 대한 붕괴가 이뤄지게 되면 생명선에 대한 붕괴이기 때문에 장기 생명선 붕괴되면 추락을 하겠죠. 근데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깨지면 추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20개월 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지면 추락이고요. 지지받으면 물량을 실어놨기 때문에 신고가로 날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요 기준가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리에 대표님. 네. 저는 S&P 반도체를 좀 볼까요? 자, 요즘에 보면은 현재 이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들 중에서 보면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식을 하실 적에 제가 경험상으로 볼 적에 심리가 호전되지 않으면요, 어떤 주식든지 못 갑니다. 또 항상 수급이 올라가면요, 거래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연속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S&P 반도체를 보시면은 현재 우상이 전환된 상태, 5일 매매도 아주 좋죠. 또 연속 거래 증가, 투자 심리가 활성화, 7박자가 잘 맞습니다. 요럴 적에는요, 과감하게 4,400원이 바로 손절 라인대가 되는 것이고 4,400원 지지 손절 라인대를 참고한 상태에서 시가에 반락할 적에 5선 기준 5선 매매 과감한 배팅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점부터 주봉 상태 보시면은 이번 주가 우상향으로 현재 적산병이 나와 있고요. 또 다음 주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올라갈 때 추격만 해서만 안 하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거든지 올라갈 때 추격만 해서 하지 말고 조정을 받을 적에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올라가면 자기 투자한 금액 대비 절반 정도는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부담이 없는 수량만큼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5선 매매로 이어가는 전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노란톡에서 M10W 붙이고요. 그런 다음에 띈 다음에 공명정지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무료 입장도 가능하고요. 금요일 저녁 9시에 제가 M10W에서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내일 오전 8시부터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대폭등 임박 종목을 찾아라 이 주제로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집중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내일 오전 8시 그리고 금요일 오후 9시 저녁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큰 손님. 예, 노란톡 오셔갖고 M10W 검색하시면 거기에 강남큰 손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M10W만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바로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바로 시간의 급등주, 핫이슈를 공부하면 다음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분석해야 빠른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꼭 입장하시면 큰 상승 기대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래님. 네. 내일은 급등할 적에 굉장히 좀 주의하시고 좀 천천히 부하가면서 좀 현금 비중도 마련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감사합니다.